네,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 역사를 전달하죠. 이번 주에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네, 서대문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다 21세기에 있던 일들. 다 21세기. 네. 2003년 7월 10일. 이것도 많이 됐습니다, 벌써. 2003년이면 사실 네. 요맘때쯤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서대문의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자랑이고요. 구민들에게도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대문과 구 단위라고 하기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기에 사이즈가 되게 크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당시에는 네. 지금은 아마 지방에 이렇게 몇 군데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지자체 단위의 이름을 따서 근데 당시로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설립한 거로는 처음이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시립은 있죠. 시립도 자연사가 아닌가? 과학박물관인가?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그거는 네. 이제 과학박물관. 자연사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관장했던 분이 지금 국립중앙과학관, 네. 서울시립 거기 서울시과학관, 거기 갔다가 이제 딴 데로 하신 건데. 네. 이정모 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의회에서요. 네. 예산이 좀 적지 않게 이게 사실 구립으로 운영하기에는 간단치는 않죠. 그리고 이게 또 시설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또 그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그 국립은 없고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 안에 자연사관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2017년부터 별도로 운영돼 있고 참고로 서대문에는 또 아주 독특하게도 자연사박물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요? 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 안에 있어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이 1969년에 생겼는데 그건 또 국내 최초. 그러니까 공사립 통틀어서 국내 최초고요. 요게 97년에 이미 박물관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었다고 그 연역에 보면 나옵니다. 연역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던 중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그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95년에 김영삼 대통령 지시로 그래갖고 98년에 보면 5개 지자체가 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전을 벌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IMF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약간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싶은 게 IMF 때문에 날라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99년에 이제 어느 기사에 보면 이제 국립 얘기입니다. 네. 사업 추진 예산이 지금 이제 95년에 지시했으니까 96, 97, 98, 99, 4년째인데 올해 예산이 0원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속에 자연사박물관 설립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97년 얘기예요. 97년 얘기고 그때 그 무렵에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도 새 건물로 이전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경희대학교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또 그 해부터는 또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사 이런 키워드로 글쎄요 왜 그랬는지 그건 제가 그때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룡 영화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런 영향인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도 공룡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서는 이 영화 한 편이 아마 그 공룡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순수익보다 많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를 더 많이 이렇게 문화산업을 키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아무튼 그 97년 11월에 서울시의 차기년도 예산안 설명에 연희동에 자연사박물관을 수립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시 단위에서 뭔가 추진하던 일이었던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98년에 설계 공모하고 부지 매입하고 99년에 착공했는데 그 부지가 또 거기가 지금 구청 뒤에 그러니까 안산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예, 그 무슨 중학교더라? 영북중학교인가요? 아무튼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지금 만들어 놓은 자락길이랑 이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맨발로 요즘에 걷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황토길도 깔아놓고 그래갖고 약간 그 지대가 뭔가 좀 공원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그 건설사 아파트 설립 부지였대요. 네. 그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소송도 했는데 심지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거부 취소 소송했는데 건설사가 패소했습니다. 거기 아마 그거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 풍치 어쩔저고 네. 이런 거에 관광지구 약간 이런 거에 걸려 있는 동네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결과적으로 참 다행스럽죠. 그죠? 그게. 네. 그리고 2003년에 개관했고요. 2006년 7월에 100만 명 관람객 돌파했고 2011년 2월부터 서대문 구민 입장료 50% 감면돼 있고요. 개관 당시에 그 방송 기사를 보니까 규모와 시설 면에서 국내 최대 일반 시민을 위한 종합 자연사 박물관으로도 국내 처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참고로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람료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군인 4,000원, 어른 7,000원, 그 다음에 이제 20명 이상 단체면 지금 불러드린 가격의 80%인데, 20%짜리죠. 네, 근데 서대문 구민은 불러드린 가격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1,5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른 3,500원이고요. 오늘 저도 가봤었는데 괜찮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돌기 좋고요. 좋아요. 좋고 거기 뭐 자락길도 좀 걸으시고 이러면은 반나절은 그냥 지나가죠.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카페폭포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뭐 요즘에 구청에서 밀고 있고 그 황토길도 미는데 자연사박물관도 한번 어린이 뭐 등등해서 한번 돌았었죠. 이게 한번 올 초인가가 그 도슨트 이게 서대문 거기 자연사박물관에 그 어린이 도슨트가 실제로 도슨트가 내가 어린이 도슨트였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그게 된 거예요. 그 학예사가 실제로 학예사가 옛날에 어린이 도슨트였는데. 약간 그거로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약간 이런 건 많이 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저는 그 구 입장에서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구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지지나 또 여러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야 사실은 또 계속 또 박물관도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박물관 관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박물관장도 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감사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청에 있는 의원들이 구의회? 구의회 구청이 아니죠. 구의회 의원들이 약간 이 뭐 효율, 뭐 약간 수익, 약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으면 이 시설이 애초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적자폭이 커지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할 테고. 그래서 뭐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근데 이제 우리 좀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지지해주고 등등하면. 그런 압박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적자가 왜 이렇게 커지냐 그때만 그때 관장이 지금 관둔 관장이 뉴욕에 있는 박물관도 적자가 난다. 유명한 박물관도 라고 했을 정도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박물관 적자가 나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이해도 있게 지지하고 좋아해 줄 것이냐 뭐 약간 이런 걸 좀 달렸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지방에 뭐 제가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니라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요런 작은 기초자치단체 안에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 있기도 드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안에 그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까지 하면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상당한 그래도 그 수준과 규모를 갖춘 자연사박 뭐 개인이 뭐 자기 수집한 거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거 말고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관에 2개나 있다. 그 사실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화여대도 뭐 민간에 들어갈 수 있을걸요? 박물관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약간 아이들하고 한번 이제 곧 방학이니까 한번 여기도 했다가 프로그램들을 해요. 거기서도. 이화여대 갔다가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죠? 네. 네, 오늘의 2003년 7월 10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개관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뭐 음악 나온 동에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나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관련이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12년 7월 11일. 12년이면은 네, 12년 전입니다. 네, 12년 전 서울의 마지막 단관 극장이었던 화양극장이 폐관을 했습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추억의. 네, 그날 많은 실제로 그 마지막 상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극장의 그 용도는 어르신 전용 영화관. 맞아요. 이름은 서대문 아트홀로 바뀌어 있었고. 천원 영화관인가 뭐 그래가지고 한번 청춘극장. 그래서 뭐 1,000원만 받으면 되면 영화 보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심지어 무료로 했고요. 그 이태리 감독이죠. 비토리오 데 시카인가? 자전거 도둑을 마지막으로 상영했는데 옛날 영화들 주로 고전 영화들 상영해줘.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고 그 90년대 2000년대 멀티플렉스화 되거나 옛날 극장들이 뭐 문을 닫거나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마 전에 왜 그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극장이 이제 올 가을이면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다. 근데 대한극장도 그 2000년대 초반에 멀티플렉스로 바꿨죠. 그렇죠. 네, 대한극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스크린이 제일 큰 극장이었는데, 그래서 왜 70mm 영화 그 전용 거의 그러니까 대작 영화들은 거기서 많이 했죠. 저도 뭐 배너 네, 그런 게 이제 뭐 거기서 다 상영이 됐었고. 근데 이제 대한극장도 멀티플렉스화 돼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극장이 그 화양극장입니다. 그리고 1964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이게 화양극장이 화양명화대지 요 3브랜드 3개 브랜드 극장이랑 소유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급으로 맞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재개봉관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개봉관이 된 건데 개봉관도 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개봉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점오. 우리 박명수 씨 명언이죠. 점오 개봉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게 지금 말씀하신 화양명화대지. 명화극장은 영등포에 있었고 대지극장은 미아리에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이제 홍콩 영화 개봉관으로 이 화양명화대지가 이제 이 트리오로 붙어서 항상 같이 개봉을 했죠. 대표적인 게 영웅본색, 화양명화대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예스마담 시리즈, 천녀유원 시리즈 뭐 이런 거 했고요. 그 당시 화양명화대지에서 개봉한 영웅본색 그 1편에 포스터, 그 신문에 나온 포스터를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보다 뜨거운 인생을 사랑하라. 네. 그랬고요. 이게 천녀유혼 2가 나왔을 때는 1990년 딱 요맘때인데요. 7월 달에 왕조연이 이 화양명화대지를 돌면서 사인회를 했습니다. 진짜? 어떤 인터넷 정보에는 장국영과 왕조연이 사인회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는 왕조연이 혼자 와서 사인회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화양극장이 검색해 보니까 760석. 이게 처음에는 707석이었다고 하고요. 뭐 늘렸을 수 있죠, 나중에. 명화극장이 900석. 대지극장이 880석.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극장이에요, 사실은요. 큽니다. 요즘에 그 멀티플렉스 안에 200석, 250석 이러잖아요. 한 그 상영관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2배, 3배씩 큰, 3배 가까이 큰 것들이라서
그게 네, 그 왕조연 사인회 때 뭐 그 둘레 서대문 로터리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뭐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 본 사람들은 영광스럽긴 하겠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네. 아니 나는 왜 그때 안 갔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또 그런 쪽은 좋아하진 않았어서. 저는 동네에 실림극장이 있어가지고 네. 실림극장을 갔었거든요. 실림극장은 화양 명화 대지가 점을 하면 거기는 그냥 확실히 재개봉관이라서 네. 약간 밀렸죠. 그렇죠. 네. 그 아무튼 제가 그 영웅본색은 좋아했어도 이 처녀위원 시리즈는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무튼 그러다 이제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시사회 전용관으로 드림시네마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드림시네마가 화양이었구나. 네, 그게 화양극장의 전신입니다. 드림시네마라는 이름으로 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는 2009년에 서대문 아트홀로 이름을 바꾸고 2010년에 서울시 위탁 사업으로 이제 청춘극장,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맞아요. 이제 그런 영화관으로 있다가 2012년 7월 11일에 마지막 상영을 하고 이때 문을 닫았고요. 현재 그 자리에 신라스테이라는 그 자리 20여 층짜리 호텔 숙박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리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추억이 참 새록새록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 영화 이 뒤에 보면 그 뭐야 대한극장 따로, 단성사 따로, 서울극장 따로 다 따로 가는데 여기만 화양 영화 대지가 함께 붙어 있었고 그 왕조연의 사인회도 화양 영화 대지를 동시에 순회하면서 되게 참 추억 좋네요. 네. 참고로 영웅본색을 제가 그 무렵에 봤는데 원래 그게 그 제가 볼 수 없는 나이거든요. 저도 볼 수 없는 나이.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봉관에서 못 보고 재개봉 다 재개봉관. 그렇게 이제 점오 아닌 그 다음 이게 재개봉관에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다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다시 개봉관으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이게요. 그 아마 총 관객 수의 대부분은 다 재개봉관 관객 수일 거예요 아마. 이게 소위 말하는 역주행을 해버린. 네. 그래서 대단했었던. 네. 예, 여기까지 해야겠죠. 추억을 너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003년 7월 10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개관을 했고요. 2012년 7월 11일 서울의 마지막 단관 극장이었습니다. 화양극장 폐관을 했습니다.